네, 안녕하세요. 멜론 장갑입니다. 오늘은 이 책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할 것 같죠?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저는 대한민국 평균보다는 영어를 잘한다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지금 계속 공부할수록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에요. 오정원 선생님인데 어게인 디지보브 영국법 그 한국 외대 나온 통역사 선생님이신데 이 사람이 이분이 이제 책을 많이 썼어요. 이제 이분하고 제가 대륙장 이분 되게 좋아하는데 대륙장 이분도 여기 아마 동기 아마 거의 비슷한 세대에 나온 통역사예요. 이 두 분의 주장이 지금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은 알겠지만 당시에 제가 10년 전에 이 두 분의 책을 딱 우연히 만났고 와 대단하다 라고 하고 되게 동의를 했어요. 이 두 분이 그래도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인풋이에요. 인풋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애니한 10년 전만 지금도 그렇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더 심했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쉐도잉을 해야 영어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아웃풋을 좀 추앙하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 두 분은 되게 또 공통점이 뭐였냐면 딕테이션, 그래 받아쓰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쓰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이건 두 분이 똑같았어요. 이유가 뭐냐? 뭐 알지도 못하는 걸 구멍 난 그걸 전치사가 받아 쓴다고 해서 뭐가 좋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I'm not good at English. 그러니까 내가 영어에 되게 잘한다. I'm good at English. 여기서 이제 at이라는 전치사 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원어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I'm not good at English라고 해도 I'm not good at이 아예 안 들려. I'm not good English 해도 at을 먹어버렸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외국인 네이티브 스피커들 머릿속에는 at이 있다라는 거죠. 왜? 뭉개도 우리만 밥 먹었나 할 때 밥 얻나 해도 묵이 그 머릿속에 그려지죠. 먹이나 묵나 밥 먹었나. 근데 거의 먹었나 먹이나 묵이란 발음 거의 뭉개버렸죠. 하더라도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는 게 먼저, 그러니까 선언적 지식, 이거 키마라고 해야 되나? 선언적 지식이 먼저 있으면 다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 그냥 거기서 살다 왔으면 사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영어를 익히는 사람들한테는 먼저 그거 되게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귀가 한 1000시간 들으면 귀가 뻥 뚫린다 해가지고 맨날 듣고만 있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건 진짜로 저는 어렸을 때 전 이미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나는 외국 가가지고 그냥 책도 안 읽었는데 그냥 인풋이라 하면 reading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거예요. 나는 외국 한 번도 안 나가 이런 책도 있잖아요. 이렇게 영어로 책을 하나도 안 읽었는데도 난 성인 되고도 영어가 잘 되던데 이 얘기는 이제 여기 엄청 써 있는 그런 문장들 있잖아. 이런 문장들을 그 실전에 부딪혀가지고 이 대화책에는 What's that? 이렇게 We are black and half 이렇게 이거를 애들한테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인풋이 자연스럽게 인풋이 되고 그거를 바로 아웃풋으로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더 빨리 항상 인풋이 된다 이거죠. 항상 인풋이 되고 항상 상시적으로 아웃풋이 돼서 방금 들었던 것을 바로 응용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나갔다 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런 상황이면은 솔직히 리딩을 그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 그리고 바로 외국인들이 알려주잖아요. 이거를 외국인들이 우리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얘네들이 correct 해주고 다시 come on this way 고쳐주고 다듬어주고 표현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고쳐주잖아. I'm not good at English yet. yes를 좀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영어가 익숙치 않아 라고 해서 yes 붙여주고 yes라는 표현도 가능하구나 라는 거지. 사실 듣기라는 인풋을 부정한 건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인풋이 영어로 된 리딩이나 이런 어떤 지식이 없이 그냥 받아쓰기 구멍난 그 전치사를 받아 쓰려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되게 강조를 하면서 궁극적 결론적으로는 되게 뭘 강조하냐면은 영어로 된 원서를 많이 읽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해요. 이렇게 되게 좀 약간 쉬운 문장들 이런 거 보면은 미치 앨범 되게 유명한 뭘로 되게 유명하지? 천국에서 온 편지인가? 한국어 제목은 모르겠네요. 엄청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미치 앨범이 되게 짧은 문장이면서도 되게 쉬운 언어를 많이 써가지고 딱 봐도 되게 쉽지 않아. What else? 그러니까 Are you done? Almost 거의 다 했다. What else? 그다음 She looked at Jules, who was watching TV. Watching TV라는 표현이 있고 Her voice lowered. 그래서 Are you doing this for him
What for you? 되게 단순하게 써있죠. 이런 표현들을 커피를 마시다라는 것도 shape his coffee. 이런 걸 계속 많이 본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들어온다 그죠. 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구나. 이런 걸 많이 봐야 나야지 나중에 방금 봤던 표현도 뭐죠? Yeah, shape the coffee. 표현 봤죠? 이걸 나중에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인풋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오성훈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이 대죽등하고 오성훈 선생님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영 사진을 보는 거예요. 영영 사진. 이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 결론적으로는 이 두 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매일 듣는 환경이 아니면 이렇게 쉬운 온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 인풋 첫 번째. 두 번째 인풋을 하더라도 영영 사진을 많이 찾아봐서 이 단어의 오리진을 많이 알아놔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놓친 게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오늘도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영영 사진 보면 우리가 드라이브는 뭐죠? 운전하다라고 알려 있죠. 나도 바로 드라이버, 운전자, 운전기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드라이브는 영영 사진을 딱 보면 이거를 설명해 놓기 위해서 오리진 그거보다 더 원래 기본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 기본 단어가 뭘 쓰냐면 영영 사진 찾아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대다수 move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move에서 나왔다라고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I'm driving a car, I'm moving a car. 난 지금 차로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it is driven by something.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의해서 운전 당했다라고 표현하면 되게 웃기는 거죠. 우리가 뭐에 대한 원동력, 뭐에 대해서 이끌어진 뭐라고 할 때 driven by something이라고 쓰거든요. purpose driven life. 이게 이제 거꾸로 쓰면 뭐냐면 our life driven by purpose. 그러니까 이게 purpose에 운전되어진 life라는 표현이 해석이 맞나요? 아니죠. life driven by purpose죠. 목적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life moved by purpose.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인생이란 표현이 조금 더 와닿죠. 운전되어진 웃기죠. 그래서 원래 오리진 뜻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해석을 우리식으로 해석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이 이제 이분이 근데 이게 인강에서 이 동영상 강의에서 이거를 해줘요. 그 오성호 강의 이 선생님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영양사진 많이 이게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영양사진 보라고 그래서 제가 영양사진 딱 봤어요. 근데 사실은 영양사진 다 읽어보면은 운전하다를 무브를 이용해서 써놨어요. 결국 운전하다네. 그래서 머릿속에 하라로 인풋을 해놓으면 나중에 똑같아. 그 다음에 만약 succeed, 그 다음 fail, 반대 우리가 성공 실패라는 이제 단어로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영양사전 찾아봐도 make a success. succeed는 성공하다는 뜻이고, fail은 결국에는 실패하다는 뜻이네.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성공 실패로 머릿속 한국어로 넣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해석해 주는 게 뭐냐면 succeed는 뭔가 능숙하게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잘 되는 거고, problem이라는 with problem이나 without problem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다. fail은 그냥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돼. 뭔가 엉켜. 이게 fail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실패로 외워놓으면 the brakes failed 하면은 뭐지? doesn't work는 쉽죠. 고장났어.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는 the brake failed 하면 이 뜻이 뭐죠? 브레이크가 실패했다. doesn't work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외워놓으면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은 외운다는 게 아니고 넣어놓으면은 해석이 된다 이거죠. 작동하지 않네. 뭔가 문제가 있네. 라는 뜻이고 그러면 he failed me 라는 예를 들어요. 이 문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는 나를 실패시켰다? 무슨 뜻이야? 그렇죠. he failed. 근데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는 나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럼 뭐냐? pointed me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나를 실망시켰다는 뜻이에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실망시켰다 라는 뜻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지 내게 된다. 나중에 fail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내가 인강을 들었다는 거죠. 나는 fail은 여전히 실패로 머릿속에 있는데 이 인강을 자꾸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또 새로운 문장을 만났을 때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이 단어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했는데 여전히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제 요새 제가 오성훈 선생님의 강의를 예전에 이분이 그 복습하라고 그래요. 복습 되게 중요하죠. 강의를
블로그에 정리를 해놓고 제가 이제 블로그 공부하면서 블로그 하는 거 보여드렸죠. 블로그에 정리해놓고 나중에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잊어버려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장 구조라는 게 되게 in which, in what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이 구문 해석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인강에서 그런 걸 해석해줘요. 아, 이런 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 내가 엄청나 숱하게 당신 내보다 10년, 20년 동안 영어를 더 공부해 보니까 이런 건 유쾌 해석하는 게 좋더라. 분사 구문에 대해서도 유쾌했어요. Looking at me, 이게 우리가 looking at me 하고 my mother said to her라고 했어요. Looking at me, my mother 하면 looking 보통은 분사 구문 뭐 이유, 상황, 때, when 그다음 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as 뭐 뜻은 있지만 그냥 만약에 뒤에 나온 동사 뭐 하고 있는 동사 그냥 ing 뜻으로 하면 거의 다 맞는다 그래요. Looking at me, my mother said 뭐라 그랬어요. say that 했다 그러면 나를 보고 있으면서 내 엄마가 뭐라 그랬어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해요. 이런 거 딱 봤을 때 이런 게 쌓여요. 머릿속에 쌓이면은 제가 어떤 리스닝을 하거나 읽기를 하거나 계속 그 선생님, 오성 선생님이 해독해 줬던 방식, 저는 이걸 암호 해독이라고 보거든요. 해독했던 방식을 제가 한 번 더 쓰잖아요. 그러면서 내 거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튜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적응해가지고 이게 대다수 뜻에 되게 잘 들어맞는데 라는 경험이 되게 쌓이면은 그때 내게가 든다 이거죠. 페일도 아직 내가 잘 오늘 인강에서 들었기 때문에 잘 머릿속에 잘 여러분한테 말하긴 했지만 제가 아직 영양사전을 안 찾아봤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먼저 한번 암호 해독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걸 머릿속에 놓고 여러 가지 문장에서 비슷한 경험이 많이 쌓이면 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핵심 뭐냐면 머릿속에 우리는 뿌리 깊게 페일은 실패하다는 걸 연놨어. 근데 아무리 그 상태에서 영역 사전 본다 하더라도 기본 종사를 끄집어낸다 하더라도 드라이브는 무야 라고 해도 머릿속엔 운전하다가 남아있어. 페일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머릿속에는 실패하다가 남아있어. 그러면은 나중에 또 문장 he failed me 라고 하면 무슨 얘기지? 해석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오승원 선생님이 그 네이버에 쳐보면 오승호 뭐 영어 강사 쳐보면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인강을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다 있어요. 그 선생님의 인강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거 이거 오승원 선생님 강의 어필 추천하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아서 지금 영어가 엄청 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업무로서 영어가 되게 필요한 상황이 사실 한 6개월, 1년 뒤에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조금씩 해왔는데 요새는 뭐 전화 영어도 하루에 2타임, 좀 10분 있다가 또 전화 영어 또 해요. 한 10분 전에 전화 영어 20분 또 하고. 근데 영어 그리고 또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화 영어 하기 전에는 오승 선생님 또 인강 들으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이걸 그러니까 인풋 인강으로 인풋하고 전화 영어를 아웃풋하는 게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웃풋이 확실히 느는 게 느껴져요. 그냥 전화 영어 제가 작년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는 인풋을 거의 안 했어요. 오승 선생님 강의를 안 들었거든요. 그냥 뭐 전화 영어 계속 하다 보면 되겠지. 절대 안 늘어요. 왜? 인풋이 하나도 없으니까. 머릿속에 he's good at English. good at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쌓이는데 어떻게 늘어요? 여기서 good은 다 좋은 의미로 다 바꿀 수 있어요. He's excellent. He's great. Yeah, at. He's excellent at something. He's great at something. 다 알아들어. 왜냐하면 이런 문형의 애들은 머릿속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약간 문학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가 좋은 의미로 어떤 문학적인 느낌으로 바꿔도 돼요. 만약에 정말 미국 애들이 이렇게 자기들 고유 명사로 많이 바꾼다고 그러죠. 만약에 요새 플래시가 영화를 개봉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유명 플래시가 하나의 고유 명사가 돼가지고 yeah, I'm very flash at English 라고 하면은 나 영어 정말 엄청 능통하게 엄청 빠르게 속사포처럼 잘하는데 라는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건 원어민의 그 감각, 그러니까 이 문형에 이미 he is good at English라는 이 문형 자체에 외국인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예요. 얘가 약간 트윅 해가지고 웃기려고 하는 거네?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 문형들이 머릿속에 쏙쏙 예쁘게 들어가 있으려면 일단은 인풋이 어떻게 해야 된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해석을 해가지고 예쁘게 인풋을 해야 돼. 이게 핵심.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원서를 같이 많이 읽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전화 영어는 어떤 형태로도 외국인하고 네이티브 스피커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아웃풋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사실 이거는 진짜 병행이 돼야 돼요. 그냥 저도 한 10년 넘게 인강을 되게 오래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안 좋아, 이제 반성을 해보면 반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복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복습을 하나도 안 했던 게 첫 번째 실수였고, 두 번째 그렇게 인강을 듣더라도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복습을 안 했기 때문에 페일을, 그때 옛날에도 아마 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정리를 안 했어요. 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드라이브, 그 무브인가 보다 라고 하고 넘어가고 내 머릿속에 계속 운전은 남았어요. 이거를 복습을 통해서 무브라는 뜻이구나, 계속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he failed me,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해줬죠. 그는 나를 실망시켰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실망했어 라고 머릿속에 넣어놨어. 내가 한번, 그리고 여러분한테 아웃풋을 한번 설명했죠. 그럼 내 머릿속에 나중에 페일 보면은 절대 뭐 페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머릿속에 진짜 실패가 먼저 떠오르겠죠. 하지만 나는 응용할 수 있다 이거죠. 페일의 다른 뜻도 알고 있어. 이러니까 오늘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정말 강력하게 그냥 솔직히 추천 영상입니다. 저는 영어 잘하기 위해서 오성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봐라. 정말 우리보다 천재들이 먼저 그 학습 많이 해놨어요. 앞으로 나갔어. 그럼 그거 배워야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영어 공부 정말 하루빨리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쓸데없이 좀 까겠습니다. 야나도 쉬운 스쿨 해봤자 평생 기초 영어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중급 영어를 넘어서 고급 영어로 가야죠. 그다음에 언젠가 진짜 마스터 잉글리시 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어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